업종 공략 업앤다운, 오늘은 이데일리 맵 오현진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오늘 상승이 기대되는 업종부터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자, 오현진 전문가가 꼽은 상승 전망 섹터는 의류 업종입니다. 온라인 쇼핑 증가 수혜 코멘트해 주셨군요. 자, 온라인 쇼핑에 대한 그 수요가 계속 늘고 있고 거기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또 많은 분들이 의류 구매를 좀 하나 봅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모멘텀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제가 몇 주 동안 이 자리에서 갖고 온 게 거의 다 낙폭과대주였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저는 낙폭과대 섹터를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특히 포스트 코로나 관련된 종목군들이,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군들이 저가 매수가 들어오는 움직임 또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의류주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4분기 말씀해 주신 대로 성수기 시즌에 진입을 합니다. 그래서 의류주 전체 매출에서 30% 이상이 4분기에 집중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4분기에는 실적이 개선되는 효과가 전체적으로 있다라는 거고, 아무래도 이제 겨울옷이 여름옷보다는 두껍고 가격도 비싸고 또 마진도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성수기로 진입하고 있는 부분 주목 포인트 중에 하나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온라인 의류 쇼핑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과 올해 상반기를 비교해 봤을 때 국내 주요 의료업체라고 할 수 있는 휠라코리아, FNF, 신세계 인터내셔널 할 것 없이 대부분 온라인 매출 비중이 적게는 50%에서 100%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의류에 대한 구매가 온라인 쪽으로 많이 몰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의류업체의 채널별 매출 비중을 보면 온라인 의류 매출 비중은 10%밖에는 아직 안 됩니다. 그래서 백화점이라든지 이런 다른 업체 대비, 면세 할인점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어서 이걸 반대로 말하면 그만큼 성장 여력도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온라인 의류 쇼핑의 가장 큰 단점은 입어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온라인 쇼핑이 원래 빠르게 성장 못했죠. 전자제품이라든지 다른 가전 이런 것들은 오프라인으로 보고 온라인에서 사면 됩니다. 똑같은 제품이니까. 하지만 옷은 입어봐야 된다. 그 단점 때문에 사실 온라인 시장이 성장을 못했는데, 그러니까 최근에는 이제 가상현실을 이용한 온라인 입어보기 이런 기능들을 대기업에서 많이 도입하고 있어요. 이게 실제로 착장하는 것만큼 효과는 아니지만 그래도 간접적으로는 입어볼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온라인 구매의 단점을 극복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봐주셔도 될 것 같고요. 온라인 판매 비중이 증가하는 것은 비용 절감 측면에서도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의료업체의 채널별 판매 수수료 비중 추이를 보면 백화점이나 아울렛 대비해서 온라인이 판매 수수료가 훨씬 더 적어요. 그러니까 당연하죠. 오프라인 매장을 두지 않는 거기 때문에 입점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절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대신 단점도 있어요. 그러니까 온라인 쇼핑은 가격 경쟁이 엄청나게 치열하기 때문에 백화점이나 아울렛 판매보다는 마진이 적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수수료가 절감된 효과가 제가 볼 때 이제 더 클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의류주가 드라마틱한 실적 개선을 하냐? 아직까지 그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4분기를 저점으로 해서 충분히 회복되는 모습, 3분기보다는 소폭이라도 개선되는 모습이 4분기에 나타날 것 같으니까 이번 3분기가 확인되는 시점이 제가 볼 때 이제 실적의 저점일 것 같아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동안 많이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저가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업종 중에 하나니까 좀 주목해 보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가상현실 기술이 많이 이제 발전되면서 온라인 쇼핑 시장에서 의류 아이템의 매출도 좀 증가할 수 있는 증가했고 그런 가능성을 계속해서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4분기 성수기가 도래했다는 점, 이런 점도 역시 의류 업종에 관심을 가져야 될 포인트고요. 단순히 앞으로 좋아지는 것 뿐만 아니라 현재 가치, 그동안의 낙폭이 컸던 점, 이런 점들을 같이 감안했을 때 역시 의류 업종에 대해서 관심을 좀 더 기울여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의견이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피해야 할 섹터는 또 어떤 업종인지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자, 오현진 전문가가 꼽은 피해야 할 섹터는 플랫폼 관련주입니다. 비대면 수혜 선반영이라고 코멘트해 주셨는데요. 자, 플랫폼 관련 섹터는 역시 비대면 시대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받았던 업종인데 앞서서 낙폭과대주에 좀 집중하고 있다는 말씀을 거꾸로 보면 역시 그동안
플랫폼 관련주는 주가가 많이 이미 반영이 됐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그렇죠. 그래서 낙폭과대 섹터를 본다는 게 포스트 코로나 관련주를 본다는 거기 때문에 네. 반대로 말하면 코로나로 수혜를 받은 종목들은 주의를 좀 하자. 네, 이런 네. 관점입니다. 특히 플랫폼 관련주 같은 경우 주가가 많이 올랐죠. 이 플랫폼은 직역하면 정거장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드나드는 그런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아주 대표적으로 국내에 뭐 카카오, 네이버 이제 이런 기업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조금 더 넓게는 이제 뭐 더존비존, 뭐 아프리카 TV, 한국어 컴퓨터 이런 업체들도 모두 다 플랫폼 관련주로 엮을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드린 이런 종목군들이 대부분 다른 업체에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코로나에 대한 수혜를 받으면서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8월 말부터 9월 말까지 투자자별 종목 거래 순위를 보면 개인은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샀고 네이버와 카카오를 그 다음으로 많이 샀습니다. 최근까지도 이런 추세는 크게 변화되지는 않고 있어요. 그런데 네. 반대로 그 같은 기간 기관이 많이 매도한 종목을 보면 삼성전자, 네이버, 카카오 이런 종목군들이 매도 상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물론 개인이 많이 산다고 해서 무조건 주가가 떨어진다 이런 개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근에 주가 상승을 일으킨 것이 이제 뭐 동학개미 운동이다 이런 말도 있듯이 개인의 힘이 예전보다 훨씬 더 세진 것은 맞지만 그래도 기관이 연속적으로 이제 매도를 하고 있는 종목이라면 주가가 꺾일 개연성은 있고요. 실제로 지금 말씀드린 이런 플랫폼주의 주가가 고점을 찍고 하락하는 모습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현재 그 고평가에 대한 부담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그 네이버와 카카오 두 종목을 보면 올해 같은 경우 PER이 60배가 넘습니다. 4분기, 3, 4분기 호실적을 감안해도 60배가 넘어요. PER 60배는 제약바이오주에 줄 수 있는 프리미엄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정말 충분히 반영되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드라마틱한 반등 보여주기는 매우 어렵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또 정부가 그 시장 과점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과점적인 지위를 남용할 수 있는 업체에 브레이크를 한번 걸겠다 이런 관점인데요. 금감원이 빅테크 종합감독 방안을 마련했어요. 그러니까 플랫폼 업체들이 요즘에 보시면 페이, 뱅크, 그래서 금융 서비스를 굉장히 많이 그 적용을 시키고 실제로 그것으로 돈을 많이 좀 벌고 있습니다. 근데 기존의 은행이라든지 이제 증권사에는 돈을 움직인다는 이유로 굉장히 강력한 금융 규제가 적용돼 있어요. 하지만 카카오라든지 네이버에는 금융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행권, 증권업, 보험업보다는 훨씬 더 완화된 규제가 적용돼 있어요. 물론 이런 것들이 이제 4차 산업혁명과 이제 관련해서 규제를 완화해준다 이런 부분도 있지만 같은 금융권인데 왜 이렇게 규제가 다르냐? 은행권에선 당연히 불만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빅테크 규제 법안을 마련한 것이고 이런 부분들이 카카오와 네이버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지난달에는 그 네이버가 카카오의 부동산 매물을 올리지 못하겠다라면서 네이버에 10억 정도 과징금을 부과하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과점 사업자는 갑질에 대한 이런 태클을 견제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카카오나 네이버 혹은 더 나아가서 플랫폼 업체를 좀 옥죄는 요인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조금 이제 주의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자, 플랫폼 관련주, 언택트 시대의 성장 기대감이 상당히 컸는데요. 그만큼 주가가 이미 많이 선반영되어 있다라는 부담들, 고평가에 대한 부담을 분명히 투자자 여러분들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간밤에 미국 정부도 이 구글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한 그런 소식이 전해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정부도 이런 과점 사업자에 대한 규제 확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도 잘 유념하시면서 투자 기회를 노려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의 공략 종목 살펴볼 텐데요. 어떤 종목 갖고 오셨습니까? 네, 그래서 앞서 이제 의료업종을 관심주로 드렸기 때문에 관련주 내에서 한섬을 좀 네. 가지고 왔습니다. 한섬은 이제 우리에게 많이 알려져 있는 의료업체인데요. 원래는 여성 브랜드를 많이 보유한 업체입니다. 하지만 남성용 고가 컨템퍼러리 의료 라인업도 탄탄하게 갖추고 있는 업체예요. 그래서 매년 어느 정도의 실적은 이제 바탕이 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상반기 온라인 사업 부문 매출이 60%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부분에서는 다른 의류업체 대비해서 가장 눈에 띄는 성과를 낸다라고 보고 있고요. 연간 이제 구매액이 높은 우수 고객에 대한 혜택을 강화하고 또 평일에 퇴근 이후 쇼핑하는 사람이 많아졌다라고 해요. 그래서 기존의 고객센터 운영 시간을 오후 6시에서 마감을 9시까지 늘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온라인 성장을 이끈 동력이 됐다라고 이제 증권사에서는 평가를 하고 있고요. 또 글로벌 유명 브랜드 업체와 협업도 확대가 됩니다. 뭐 타미일피로라든지 DK 이렇게 우리가 들으면 바로바로 알 수 있는 이런 유명 브랜드와 협업을 해서 아무래도 이제 언론 효과를 좀 노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온라인 사업 부분의 성장세가 올해 하반기에도 개선될 수 있다라고 계속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기존의 그 더한삼닷컴과 H 패션몰의 성장세와 함께 최근에 이제 그 모바일 편집숍도 런칭을 했어요. 모바일 편집숍이기 때문에 모바일에 특화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홍보도 지금 잘하고 마케팅도 활발하게 펼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온라인을 통한 의류 매출이 계속해서 급증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하고요. 또 마케팅 강화를 통해서 신규 회원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마케팅 확대로 매월 한 5천 명 정도 증가하던 신규 회원 수가 지난 3월부터 매월 2만 명 정도로 증가하고 있어요. 4배 정도 신규 회원 수가 증가를 했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외형 성장 효과로 반영되면서 자연스럽게 실적까지 연결될 것이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한삼도 이제 다른 의류업체와 마찬가지로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저점을 뚫고 이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보니까요. 좀 무난하게 공략하실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어제 종가가 29,800원이니까 3만 원 이하 구간에서 매수 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한 10%대 수익을 노리는 한 34,000원 정도 설정해 보도록 하겠고요. 손절가 넉넉하게 한 27,000원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고가 브랜드 라인업을 갖추고 있는 한섬. 상반기에 온라인 사업 부문 매출이 상당히 많이 성장한 모습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오늘의 공략 종목으로 한섬 소개해 주셨고요. 또 상승 예상 업종으로는 의류 관련주, 하락 예상 업종으로는 플랫폼 관련주를 꼽아 주셨습니다. 자, 저희가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잘 확인하시고요. 투자에 대한 판단은 시청자 여러분의 몫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오현진 전문가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